오늘은 제가 직장인으로 성공하는 법, 연봉을 올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직장인으로라는 앞에 한계가 사실은 붙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정말 성공하고 정말 남들이 부러울 만큼 내가 잘 되려면 사업을 해야죠. 내가 사장이 돼서 사업을 해서 몇십억이 됐던 몇백억이 됐던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은데, 대부분의 국민들이 솔직히 오너는 아니잖아요. 대표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노동자이고 직장인이기 때문에 이 직장 안에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방법, 내 연봉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제가 지금 13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해왔는데 제 경험을 토대로,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직장 생활하면서 느낀 것을 토대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나에게 주어진 일의 전문가가 되어라. 저도 부사수를 받고 같이 일을 하다 보면은 자기 스스로 한계를 걸어버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 윗 상사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거예요. 저분보다는 내가 못하는 게 당연하다. 내 직장 상사보다는 내가 일을 더 못하는 게 당연하지.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오래 한 사람이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부족한 게 당연한 거야 라고 스스로 자기 한계를 만드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이런 것은 편견이므로 그런 게 없어야 된다. 오히려 내가 진짜 열심히 해서 내가 대리라면 저 과장님을 내가 한번 따라잡아 보겠다. 내가 저 부장님보다 내가 일을 한번 더 잘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얼마든지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실무진이라면, 실무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을 관리하는 사람보다는 이 실무 일을 더 잘해야 돼요. 예를 들어 회사 대표보다 이 실무 일을 못하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 회사 대표는 이 일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부장님이 됐던 차장님이 됐던 관리를 하는 정도의 레벨에 있는 분들은 이 실무를 안 해요. 옛날엔 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안 해요. 그러면 이 실무를 하고 있는 이 직원은 내 고참들보다, 내 상사들보다 이 일을 더 잘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내 고참보다는, 내 상사보다는 내가 못하는 게 당연하지 라는 이런 편견을 깨버려야 되고, 그리고 특히 대표나 나를 관리하는 그분보다는 내가 이 실무 일에 있어서는 일을 더 잘해야 된다. 만약에 그 사람이 나를 관리하는 사람이 나보다 일 더 잘하게 되면은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볼 때는 얘 왜 이렇게 무능한 직원이야?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일을 더 잘할 수는 없는지 늘 고민해야 된다. 어떤 일이 내려오면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별 생각이 없어요. 그냥 위에서 이런 일을 해 하면 네 하고 그냥 열심히 해요. 되게 성실하고 되게 부지런하게 열심히 해요. 근데 이렇게 해서는 자기 발전도 없고 회사의 기여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항상 어떤 일이 주어지면 바로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잠깐 한번 생각해보는 습관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똑똑한 누군가라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 이 일을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똑똑하게 이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고민을 저는 항상 해야 된다고, 그래야 자신의 실력이 늘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건데, 회사가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아무리 내가 일 잘하고 아무리 내가 날고 겨도 회사의 매출이 떨어지거나 회사가 어려우면 나한테 돈을 더 줄 수가 없어요. 무조건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야, 회사의 수익이 늘어야 나한테 더 많은 급여를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지고 내가 아무리 특출난 일을 해서 회사에 기여를 했다고 한들 회사가 돈을 못 벌으면 저한테 줄 여력이 없어요. 정말 미안하지만 내가 다음엔 더 챙겨줄게, 이런 얘기밖에는 대표 입장에서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회사가 돈을 벌어야 된다. 이것을 직장인들이 많이들 간과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넷째, 연봉 1억을 원하면 다른 연봉 1억인 사람만큼 능력이 있어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나는 누군가는 연봉 1억을 꿈꿔요. 어떤 고액 연봉자를 보면 너무 부러워.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부러우면 내가 그 사람과
동등한 정도의 수준까지는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나는 한 연봉 6천짜리들이랑 능력이 비슷한데 연봉 1억을 바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연봉 1억을 벌고 싶으면 먼저 다른 연봉을 1억을 받는 사람들만큼의 수준에 도달해야 된다. 다섯 번째, 작년의 나의 성과가 올해의 나의 연봉임을 기억하라. 이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 친구들이 많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회사에서 나한테 월급을 이거밖에 안 줬으니까 난 요만큼만 할 거야. 이 사람은 절대로 못 큽니다. 예를 들어 2019년이죠. 2019년도에 내 연봉은 2018년도에 나의 성과예요. 2019년에 앞으로 내가 미래에 할 일을 미리 책정해서 저한테 주지 않는다니까요. 올해 나의 연봉은 작년에 나의 성과다. 올해 내가 열심히 해서 2019년도에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야 2020년도에 내 연봉이 올라가는 거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많은 친구들이 올해 나 연봉 이거밖에 못 올랐어. 그러니까 난 이만큼만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거꾸로. 그렇게 나의 미래를 보고 내가 미래에 더 잘할 것이므로 더 많은 연봉을 주는 회사는 거의 없어요. 가끔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내가 먼저 성과를 보여줘야 그 성과에 대한 보답으로 연봉이 오르는 거라는 걸 꼭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요구하라. 내가 예를 들어 목표가 연봉 1억이었어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 동종 업계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다른 연봉 1억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대등한 수준까지 갔다. 나 그만큼 일을 한다. 나 그만큼 퍼포먼스 나와. 하고 자신감이 있었다면, 그리고 내가 작년에 우리 회사의 매출 실적이나 수익 실적이 좋아서 충분히 나를 급여를 올려줄 수 있을 여력이 된다 라고 내가 판단을 했다면 당당하게 요구를 하고 연봉을 협상할 때 연봉 협상 테이블에서 주장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이렇게 했고 작년에 이렇게 성과가 있었고 우리 회사 매출도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 저 이렇게 올려주세요. 당당하게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올려줘요. 가만히 알아서 올려주는 분도 가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오너 입장에서는 열심히 일하면서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 직장인들은 대부분 이 급여에 만족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에 계속 다니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먼저 주장을 해야 돼요. 올려주세요. 연봉 올려주세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 앞에 성과를 미리 만들어 놔야 되겠죠. 자, 일곱 번째. 만약에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성과를 냈고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은 성과를 내서 확실히 회사에 기여한 것이 있고 작년 회사가 분명히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안 올려주는 회사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대표는 마인드 자체가 아무리 내가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해도 안 올려줄 수도 있다고 봐야 돼요. 세상에 좋은 오너들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직장을 알아보고 이직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더 좋은 직장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덟 번째, 더 좋은 직장으로 내가 갈 수 없다면 인정을 하고 더 노력을 해야 된다. 나는 작년에 내가 진짜 성과 많이 냈어. 우리 회사 매출도 많이 올랐어. 나는 한 연봉 1억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직하려고 노력을 해봤어요. 근데 어느 회사도 나한테 연봉 1억 안 주겠대. 그러면 내 생각에는 내가 연봉 1억 정도 되는 것 같지만 시장에서는 나를 연봉 1억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아직 내가 거기까지 못 갔구나. 내가 좀 부족한가 보구나. 인정을 하고 다시 노력을 해서 다시 연봉 1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상징적으로 연봉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성공한 직장인이라고 함은 내가 그래도 즐겁게 보람있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먹고 살 걱정이 없게 그래도 괜찮은 연봉을 받는 수준, 이 정도면 그래도 성공한 직장 생활이 아닌가, 성공한 직장인이 된 게 아닌가, 전 그렇게 봅니다. 사실 엄청난 초고액 연봉자는 우리나라에 극소수예요. 상위 1, 2%밖에 안 되거든요. 내가 거기까지 연봉이 도달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내가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정도의 소득을 받고 있으면서 내가 즐거운 회사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 저는 그 사람은 성공한 직장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